여러분, 출산 전엔 우리 아기한테 어떤 분유가 좋을까 고민되고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주던 분유를 아기에게 먹이다가 계속 같은 분유를 먹일지 다른 분유로 바꿀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서 제공되는 분유로 쭉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퇴소 후에 아기에게 변비, 배앓이, 역류 등 문제가 생기거나 가격 때문에 다른 분유로 갈아타고 싶은데 분유 종류는 너무 많고 브랜드에 따라 제품 라인도 여러 가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분유를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헤매게 되죠.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둘째 출산 후 조리원에서 일루마를 먹였는데 아기가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먹이기엔 가격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소 후 샘플로 받은 다른 분유로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분수토에 배앓이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한 100만 개는 본 것 같아요. 성분표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분유로 바꿨고 그 뒤로는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아기도 아주 잘 먹어서 황금 변보고 살도 잘 올라서 영유아 검진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큼 포동포동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이 분유 유목민 신세가 되지 않도록 제가 국내 분유와 수입 분유부터 분유 고르는 기준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성분들, 브랜드별 특징과 장단점, 또 얼마나 잘 녹는지, 그리고 가격까지 분석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걸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딱 정리해놨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분유가 맞을지 정하는데 고민할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분유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조제유가 좋다, 조제식은 피해야 한다, 팜유는 안 돼, 덱스트린도 안 좋아, A2 단백질이 들어간 게 최고야, 산양유가 더 좋아요, 해외 분유, 국내 분유 뭐가 좋을지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머리가 아파요. 그 중에서 엄마들이 많이 접하고 고민하고 헷갈려하는 핵심만 먼저 딱 짚어보고 국내 제품, 해외 제품별로 많이 알려진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수입 분유는 아타밀, 힙, 일루마, A2 플래티넘, 노발락. 국내 분유는 파스테르 위드맘, 앱솔루트 명작, 일동 후디스 산양 분유, 남양 아이엠마더, 임페리얼 XO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수입 분유, 국내 분유 뭐가 좋을까? 유럽이나 호주가 낙농 환경이 좋고 청정한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유럽은 식품 첨가물, 농약, 항생제 사용 규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분유는 더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게다가 해외 분유 회사들 중 독일의 힙은 120년이 넘었고 아타밀도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오랜 연구 경험이 바로 검증된 느낌, 신뢰감,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국내 분유도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식약처의 영유아식 규정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편이라 원료 수입 단계부터 제조, 유통, 보관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제조 수준도 세계적이에요. 또한 해외 직구 제품과 달리 신선한 상태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고 아기에게 맞지 않을 경우에도 교환이나 상담 등 사후 관리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첫째는 앱솔루트 유기농궁, 둘째는 힙으로 정착해서 먹였는데 둘 다 소화 잘 되고 황금변 보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산양유가 일반 분유보다 더 좋나요? 이건 절대적인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우유에 들어가 있는 베타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의 종류 때문에 아기의 체질과 소화 능력에 따라 더 잘 맞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일반 소젖에는 A1 베타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가 A2 베타카제인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산양유에는 A1 베타카제인이 거의 없고 대신에 A2 베타카제인이 주성분이에요. 이 구조는 사람 모유의 단백질 구조와 더 유사하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및 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A2 우유와 A1 우유 섭취를 비교한 최초의 연구로 A2 우유가 A1 우유에 비해 위장 불편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장내 유익 미생물 함량이 더 높이 유지되도록 조절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즉 A2 베타카제인이 많은 우유가 응고가 부드럽고 장에서 잘 분해되고 소화 흡수가 좀 더 빠르고 편하다. 아기들이 배앓이, 가스, 변비 같은 소화불량 문제를 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아기가 뭘 먹여도 배앓이가 계속된다면 A2 분유나 산양유 분유로 선택을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당이 60% 이상이면 조제유, 60% 미만이면 조제식으로 분류하는데, 사실상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아기들이 먹는 특수 분유를 제외한 1단계 분유는 거의 다 조제유라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1단계 분유의 유당이 높은 이유는 모유의 탄수화물 90% 이상이 유당이라서 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신생아는 유당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해서 대부분 잘 소화하고 뇌 발달, 장 건강, 면역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3단계부터는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위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해지면서 몇몇 분유 빼고 대부분이 조제식으로 바뀝니다. 즉, 너무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잘 먹고 소화를 잘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팜유와 덱스트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분유 성분을 따질 때 팜유와 덱스트린 언급이 많더라고요. 우선 팜유가 정확히 뭐냐?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팜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에요. 분유에서 쓰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 포화지방 구조가 모유와 유사한 점, 아기 성장에 필요한 지방산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안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18년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발행된 소아연령대에서의 팜유 섭취에 대한 논문을 보면 팜유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어떤 지방을 사용했는지보다는 식품에 함유된 포화지방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까지 팜유가 어린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 팔미트산은 모유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후 첫 몇 년 동안 필수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팜유가 칼슘과 엉겨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모유의 지방산과 비슷하게 지방 흡수를 돕는 OPO 구조로 바꿔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변비가 심하면 팜유가 없거나 OPO 구조로 바꾼 분유를 고려할 수 있어요. 국내 제품들에도 OPO 구조가 많이 적용되어 있고, 일루마도 성분표에 보면 OPO 구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덱스트린. 덱스트린은 전분을 잘게 나눈 탄수화물로 아기가 소화하기 쉬운 에너지원이에요. 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언급되는데, 분유에 들어가는 양은 미량이라서 당뇨병이 있지 않는 한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덱스트린이 첨가되면 오히려 포만감을 주거나 소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덱스트린 없는 분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성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분유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유명하다는 분유를 먹여도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결국은 에바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잘 먹고 토나 배앓이는 없는지, 변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관찰을 해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런 성분과 첨가물 구조를 따져보고 아이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분유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성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왜 우리 아이는 이걸 잘 먹고 저건 배앓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분유 고르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면 괜히 분유를 여러 번 바꿔보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 성분들만 딱 정리해서 영상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그걸 토대로 꼼꼼하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분유의 용해도나 입자도 은근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덩어리지거나 잘 안 녹으면 아기가 소화하기에도 어렵겠죠? 제가 먹여본 분유들 중에서는 일루마가 가장 입자가 곱고 물에 닿으면 바로 사르르 녹는 게 보일 정도로 용해가 잘 되는 분유였어요. 거의 지존이었고, 그 다음이 힙 무전분 분유였어요. 손으로 타도 잘 녹고 덩어리가 안 생겼었어요. 분유가 얼마나 잘 녹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표로 함께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6번째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탄 분유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수입 분유 중 앞타밀은 황금변, 소화력이 좋다는 평이 많아요. 다만 변 냄새가 좀 나고 조유 시 거품이 다소 많이 난다는 평이에요. 힙은 유기농 인증 분유로 황금변으로도 유명하고요. 소화도 잘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일루마는 살찌는 분유라고 입소문 났더라고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요. 저도 조리원에서 이거를 마케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루마 쓴다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일루마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조리원의 자랑이란 듯이 일루마라고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퀄리티가 좋다고 추천해서 먹였거든요. 잘 녹고 소화도 잘 되긴 했는데, 이게 비싸니까 프리미엄 라인인가 했는데 성분표를 막상 비교해보면 다른 분유랑 큰 차별점이라고 보여질 만한 특별한 건 없어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먹일 만큼 좋은가? 물음표라 결국 바꿨어요. 그리고 또 A2 플래티넘 분유가 배앓이에 좋은 분유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노발락은 프랑스 분유고 특수 분유 라인으로 되게 유명하죠.
설사나 역류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요. 배앓이하거나 설사하거나 역류가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제작된 특수 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이면은 애들이 아무래도 좀 소화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국내 분유 쪽으로 보면 일동 후디스 산양 분유는 국내 대표 산양류 라인이고, 위드맘, 명작, 아이엠마더, 엑소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평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액상 분유나 스틱 분유 라인도 국내 브랜드에 많아요. 액상이나 스틱 제품이 있으면 외출할 때나 밤 수유할 때 정말 편리하죠. 저도 침대 머리맡에 액상 분유 하나 올려두고 새벽에 수유하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 때 아기가 깨면은 바로 그걸 딱 집어서 먹인 적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 나와서 분유 타러 가기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액상 분유 진짜 강추해요. 저는 주식으로 먹이는 분유랑 브랜드가 다른 걸 써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둘째가 적당히 잘 먹어주는 애기라서 가끔 급할 때나 힘들 때 보조용으로 쓰기는 괜찮았어요. 해외 제품도 액상 제품이 있지만 가격대가 많이 비싸고 국내 분유들이 가격 면에서는 합리적이더라고요. 분유 선택할 때 처음부터 이런 라인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표로 정리해봤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어떤 분유가 우리 아기한테 잘 맞을지 훨씬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출산하기 전에 미리 참고해두면 분유를 정할 때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처음부터 엄마가 선택한 분유로 먹이면서 나중에 뒤늦게 분유 유목민 돼서 퐁당퐁당 해가며 갈아탈 필요도 없으니까 미리 알아두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일시정지해놓고 표 참고하시고 여기 없는 분유 중에서 궁금한 거는 이 표를 기준으로 따로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유 선택은 정답이 없지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분유는 있을 거예요. 분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아기한테 잘 맞았던 분유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